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4장 중에서 계산 증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요즘 이번 주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토요일부터는 날씨가 좀 서울에서는 맑아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바깥에 나가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오늘은 방송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해설 영상을 녹화하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벗을게요. 자, 그러면 곧바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lculational proofs. A calculational proof is just a chain of intermediate results that are meant to be composed by basic principles, such as the transitivity of equality. 계산 증명이라는 것은 같음의 추이성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에 의해 구성된 이걸 조직한 운영된 같은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근데 운영됐다고 말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작성한, 구성한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로 작성한 중간 결과를 연이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In Lean, a calculational proof starts with the keyword calc and has the following syntax. 린에서는 계산 증명은 calc라고 하는 핵심어로 시작하고 그 구문은 다음과 같대요. 자, 이 구문이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아래에 있는 예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근데 이 예 있잖아요. 이 보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까 확인했습니다. variable이라고 하는 그 핵심어를 이용해서 변수를 도입한 다음에 정리를 증명하려고 했는데요. 이 교재가 지금 업데이트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린 버전에서는 이 코드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여기 맨 윗부분에서 배리업의 핵심어를 이용해서 도입한 변수들을 이 정리의 진술 안에 넣어줘야 해요. 다시 말해서 t라고 하는 정리 이름이랑 쌍점 사이에 위에 있는 인수들을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보기를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 이미 적어놨는데 그거를 지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약간 원본이랑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A, B, C, D, E는 명시적인 인수가 아니라 암시적인 인수로 제가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계산 증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계산 증명에서 A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 등식의 좌변임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등식에서 그 등식의 왼쪽은 A라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E라고 하는 식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중간 단계의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중간 단계의 우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중간 단계 역시 등식인데 그 등식의 우변은 E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등식들은 뭐냐면 A가 무엇이랑 같고 그것은 무엇이랑 또 같고 그것은 또 뭐랑 같은지를 설명하는 그런 중간 단계들인 거죠.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자면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고 그것은 D 더하기 1과 같고 그것은 1 더하기 D와 같으니 이것은 E와 같다. 따라서 A는 E와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명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구문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OP1, OP2, OPN은 그냥 등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부등식도 가능합니다. 부등식을 쓴 사례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아요. exp 0에 해당하는 것은 증명 목표의 좌변이고 그 다음에
exp R이 아니라 n, exp n에 해당하는 식은 원래 증명 목표의 우변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note that the relations all have the same indentation. 이 계산 증명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들여쓰기를 한 정도가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공백 문자 두 개를 썼죠. Each proof I is a proof for express I-1 OPI expression I. express라고 제가 express라고 읽었는데 express라기보다는 이거는 expression이고 OP는 아마 operator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연산자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i번째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식은 i번째 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니까 이 계산 증명의 구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첨자를 설정해 놓은 거죠. We can also use the underscore character in the first relation. 밑줄 문자를 첫 번째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맨 첫 번째 관계에서 보시면 expression 0, 그 다음에 밑줄을 쓰고 op1, 그 다음에 expression 1을 썼는데요. 이게 약간 지금 버전에서도 성립하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제가 곧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식을 쓴 게 왜 유용하냐면 관계와 증명쌍의 열은 그냥 그 비슷한 것들이 연이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은 수라는 게 연이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관계 증명쌍이라는 게 여러 번 나타나죠. 그래서 시퀀스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하여튼 그런 쌍들을 정렬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식이 유용하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지 지금 텍스트 편집기에서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요. 보세요. calc라고 하는 핵심어 다음에 A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밑줄을 쓰지 않았죠. 밑줄을 쓰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밑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고 자 다시 코드를 확인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네요. 뭐가 더 보기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라고 하는 식을 맨 왼쪽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A라는 건 지금 문자 하나뿐인 식이지만 만약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등식의 좌변이 매우 길었다면 그것을 calc 오른쪽에 쓰고 그 다음 줄에 밑줄을 치는 방식으로 증명을 해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사실 저도 이건 잊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잊어버린 채로 그냥 계속 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알게 됐네요. 자, 보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 This style of writing proofs is most effective when it i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simp and rewrite tactics.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 전략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왔네요. 단순화 전략, 그 다음에 다시 쓰기 전략, 제작성이라고 한자어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쓰기 전략과 함께 이 계산 증명을 쓸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 전략들이 무슨 의미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using the abbreviation RW for rewrite, the proof above could be written as follows. 자, 지금부터 RW라는 전략이 나오면 이것은
제작성이라는 전략을 축약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증명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근데 알긴 알겠는데 결국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을 쓰면 좀 더 편리하게 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략을 사용한 증명 작성은 어차피 5장에서 다룬다. 5장에서 다루니까 지금은 '아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다음 코드에서 아니 다음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 편집기에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버전부터 A랑 B가 같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냐. 그냥 그거는 증명 맥락 중에서 H1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H1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의 경우에도 B가 C 더하기 1이랑 같다는 건 그냥 H2라고 하는 가정을 바탕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H2라고 증명을 작성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컨그르 아그라고 하는 저번에 우리가 배운 합동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합동에 대한 추론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합동이냐면 항이죠, 항. 항이 합동인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가 생각해 봤는데, 예,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식은 C 더하기 1은 D 더하기 1이랑 같다는 건데 이 식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목록 중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C가 D랑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C 더하기 1에서 C를 D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인수만 치환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 헝그르 아그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조건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넷석이라고 한 게 있는데요. 넷석은 뭘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써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넷석이라고 하는 건요. 아래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넷석은 무엇이랑 같냐면 n 더하기 1과 같습니다. 이거를 증명할 때 그냥 레플이라고 써도 되네요. 반사성에 의해서 참이라는 건 정의상 이게 참이라는 거거든요. 넷석이 뭐냐? 석은 일단 석세서의 준말이고 석세서는 후계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자연수 바로 다음에 있는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뭐 후계자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다음 수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수. 근데 바로 다음 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수보다 하나 더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석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입력값 n에 대하여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수를 출력하는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n이라는 입력값을 받았을 때의 이 함수가 출력하는 값은 n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어떤 함수를 적용할지를 써야 하는 자리에 넷석을 쓴 거고 h3이라고 쓴 거는 C 더하기 D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C는 D와 같다. 따라서 넷, 석, C는 넷, 석, D와 같다. 근데 그 16번 줄에 있는 잠깐만요. 화살표. 예. 16번 줄에 있는 저 등식에서 넷석에 해당하는 식을 C 더하기 1 그리고 D 더하기 1과 같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리는
net 석 d라고 하는 식이나 d 더하기 1이나 그냥 같다고 봅니다. 같아요. 정의상 같습니다. 정의상. 애초에 덧셈의 정의에서 무엇 더하기 1은 그 수의 바로 다음 수로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그르아그 넷서 그 다음에 H3라고 증명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D 더하기 1은 1 더하기 D랑 같다는 등식이 아래의 정보창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예. D 더하기 1은 1 더하기 D랑 같다는 등식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연수 덧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는 규칙인 net add com을 쓰면 되고, com은 커뮤터티브의 준말이고 이것은 교환적이다. 교환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항을 썼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은 E는 1 더하기 D와 같다는 건데 이것을 바탕으로 1 더하기 D는 E와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H4가 증명하는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준 등식의 증명을 만들어내야겠죠. 그걸 해주는 역할이 등식의 대칭성입니다. 등식의 대칭성과 H4에 의해 1 더하기 D는 E랑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완성했는데요. 자, 그러면 전략을 사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by rewrite를 썼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H1이랑 H2 부분은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하지만 세 번째 줄에서는 좀 더 전략이 편리하긴 합니다. by rewrite라고 하고 H3라고만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C에 해당하는 식을 H3의 등식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증명 목표는 C 더하기 1은 D 더하기 1과 같다는 거죠. 근데 H3로 증명 목표를 재작성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증명 목표에 나와 있는 식 중에서 C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전부 D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H3의 등식에서 좌변에 해당하는 식을 우변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게 rewrite H3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한 거고요. 전략은 증명항을 작성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도 전략을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근데 전략을 쓰고 싶으면 by rewrite 뭐 net addcom이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중요한 점은 addcom 다음에 addcom에 집어 넣어야 할 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전략 모드에서는 증명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net addcom 밑줄 이렇게 두 개만 쳐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걸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밑줄이 이렇게 연이어 나올 때는요. 밑줄이 두 번 나왔잖아요. 이때는 점을 두 번 써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점 두 개 나와 있으면 이거는 밑줄이 여러 번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뭐 EQ심이라고 썼는데 H4.심이라는 사형 표기법, H4.심이라는 사형 표기법을 써서 증명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세 번째 부분 목표를 증명할 때에만 전략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언급하긴 해야겠네요.
제작성을 할 때 제작성을 하는데 사용한 가정 H4 이게 어떤 식으로 H4가 어떤 식으로 쓰여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 더하기 D는 2와 같다는 등식이 있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이 증명 목표에 있는 식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부분을 1 더하기 D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1 더하기 D는 1 더하기 D와 같다는 등식이 되죠. 근데 이게 참이라는 거는 저 제작성 전략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뭐 그냥 등식의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잖아요. 반사성에 의해서 참이죠. 반사성에 의해서 참이라는 건 제작성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고요. 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냥 심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라면 그냥 예, 대칭성을 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생각보다 좀 더 설명해야 하긴 하는데 아마 50분 안에 설명은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Essentially, the rewrite tactic uses a given equality. 제작성 전략은 주어진 등식을 사용한다. Which can be a hypothesis, a theorem name, or a complex term. 그것은 주어진 정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리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는 복잡하게 구성된 항일 수도 있다. 증명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등식의 증명항. 하여튼 그런 등식을 활용해서 목표를 재작성합니다.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표는 원래 목표랑 논리적으로 동등하겠죠. 동등하지만 일단 식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If doing so reduces the goal to an identity t equals t.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줄에서 본 사례와 같죠. 그 제작성의 결과 목표가 t는 t와 같다는 항등식으로 축약이 된다면 그러면 그 전략은 반사성을 적용해서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전략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 없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그다음 rewrites can be applied sequentially so that the proof above can be shortened to this. 제작성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줄일 수 있대요. 자, 이거는 제가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했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썼어요. 제작성 전략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증명 목표가 예, 이제 뜨네요. A는 D 더하기 1과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서 H1이라고 하는 등식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자, 이전이랑 어떤 점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한번 봐주세요. A가 있었던 자리에 B가 나왔습니다. A는 사라졌고요. A를 B로 대체한 거죠. 왜냐하면 H1이라고 하는 가정은 A는 B와 같다는 증명이었으니까. 근데 이 증명의 진술 중에서, 그러니까 이 증명이 입증하는 등식의 좌변 A를 우변 B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B는 D 더하기 1과 같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H2를 사용해요. H2를 사용한 결과, 이제 B였던 식은 C 더하기 1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H3를 사용하죠. C 더하기 1에서 C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D 더하기 1은 D 더하기 1과 같다는 등식이 남죠. 이거는 그냥 바로 그 제작성기가 반사성에 의해 참임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단계였던 중간 단계를 다 없애고 그냥 하나의 증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계산 증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쓴 이유는 아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겠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 증명의 사례를 아마 들었던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제작성기 하나만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1, 그 다음에 H2, H3 이 상태에서 자, 자연수에 대한 덧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했죠. 그 결과 D 더하기 1이었던 식이 1 더하기 D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H4에 의해 증명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H4를 이용해서 목표를 재작성할 때 1을 1 더하기 D로 바꿔주거든요. 그쵸? 그러면 반사성에 의해 주어진 등식이 참이라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 식을 보면 다시 말해서 이 제작성기라고 하는 전략이 어떻게 증명 단계를 밟는지를 보면 약간 우리 사람이 계산 증명을 작성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1 더하기 D는 1 더하기 D와 같다는 목표를 우리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전략을 이용해서 작성한 증명을 나중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증명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제가 짜려고 할 때 조금 어색하게 그 번역이 되는 증명 단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증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단순화 전략은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이 교재에서 하려고 하나 보네요. The simple tactic instead rewrites the code by applying the given identities repeatedly. 자, 단순화 전략은 재작성기와는 다르게 목표를 주어진 항등식을 repeatedly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함으로써 목표를 재작성한대요. 그러니까 rewrite 다음에 H1, H1, H1이라고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H1을 3번 재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셈이에요. 사람이 그런 지시를 린에 내린 셈인데 단순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H1을 3번 쓸 필요 없이 그냥 H1 한 번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화기가 알아서 H1이라고 하는 가정을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목표에 적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예. In any order.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작성기는 순서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제작성기가 사용하는 등식의 순서가 중요한데, 근데 단순화기의 경우에는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nywhere they are applicable in a term. applicable은 발음이 지금 제가 한 거랑 같은지 확인하고 있는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네요. 두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applicable 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applicable 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항에서 그 항등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단순화기가 그 항등식을 적용해서 주어진 목표를 바꿔준다고 해요. 근데 모든 곳에서 그 어떤 식을 바꿔주는 게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정 부분만 바꿔주게 하는 기능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it also uses other rules that have been previously declared to the system. 다른 규칙들도 사용하는데 그런 규칙들이 뭐냐면 시스템에서 이미 이전에 선언이 된 규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 대한 어떤 단순화 규칙들이라던가
몇몇 정리들은 단순화하기가 사용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리들을 사용해서 린의 단순화기가 주어진 목표를 단순화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명시적으로 입력한 가정의 목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순화기는 자기가 사용할 그 정리의 목록이 정리의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And applies commutativity wisely to avoid looping. 그리고 그 교환 법칙을 계속 사용해서 a 더하기 b를 b 더하기 a로 바꾸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a를 a 더하기 b로 바꾸고 a 더하기 b를 또 b 더하기 a로 바꾸고 하는 이런 그 반복, 루핑 이런 무한 반복을 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무한 반복을 피하면서 교환 법칙을 적용하는 그 현명하게 적용하기도 한대요. As a result, we can also prove the theorem as follows. 이와 같이 증명할 수도 있다. 근데 보시면 가정 목록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죠. 그냥 rewrite라고 하는 부분을 심플로 바꿨을 뿐인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한번 복사해 보일게요. 그냥 근데 심플하는 부분은 복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 net add com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h4까지 지웠네요. 지우니까 안 되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화기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정리 중에 그 자연수의 교환 법칙, 자연수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심프 물음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심프 물음표는 잠시만요. 지금 왜 창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좋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어떤 식을 이 단순화기가 사용했는지 알려줍니다. 심프 온리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심프 온리가 뭐냐면 대괄호 안에 있는 식만을 증명 항만을 이용해서 단순화를 하라는 지시예요. only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면 이 핵심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목록에 있는 정리 말고도 또는 정리나 가정 말고도 이미 기본적으로 단순화기가 사용하도록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단순화기가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그런 다른 보조 정리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용할 보조 정리가 딱히 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nly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결과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we will discuss variations of rewrite and simp in the next chapter. 다음 장에서 제작성기와 단순화기의 다양한 변종을 다룰 것이다. 다음에 얼마나 더 읽어야 하죠? 사실 33분밖에 안 돼서 제가 더 읽을 수 있긴 한데 아까 그 여러 번 실패한 녹화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제가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읽을 수 있는 데까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calc command can be configured for any relation that supports some form of transitivity.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의 추이성을 지원하는 임의의 관계에 대해 계산 명령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부등호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의 추이성을 지원해야 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It can even combine different relations.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만 연이어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관계가 나와도 괜찮아요.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A랑 B는 같고 B는 C 이하이고 C 더하기 1은 D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A가 D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A랑 B가 A랑 B가 같다는 건 H1에 의해 참이고, 그 다음에 B가 B 더하기 1보다 작다는 건 무엇에 의해서 참이냐면 이게 that, less than은 왼쪽에 나와 있는 부등호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썩은 더하기 1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elf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B는 B 더하기 1이다. 그래서 B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self라고 하는 건. 근데 이거는 주어진 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변수니까 여기에 B라고 하는 인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B 더하기 1은 C 더하기 1보다 작거나 둘이 같다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이 되려면 B는 C 이하이다 라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H2가 인수로 들어가 있는데 정리 이름을 보니까 썩 less than or equal to 라고 하는 작거나 같은 관계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썩이 나와 있죠. 썩은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썩 LE 작거나 같음 그 다음에 썩이라고 정리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정리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뭐 그 다음에 H2에 의해서 이것은 참이 된다는 거 밝혔고 마지막으로 C 더하기 1은 D보다 작다는 건 그냥 뭐 H3에 의해서 참이죠. 그래서 H3라는 증명항을 썼습니다. You can teach calc. 자, calc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면 new transitivity theorems by adding new instances of trans type class.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유형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10장인가 11장쯤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아마 11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지 설명 못합니다. 그런 유형 클래스의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여 그 케이크의 새로운 추이성 정리를 알려줄 수 있대요. 유형 클래스는 나중에 우리가 도입할 거지만 The following small example 이게 작은 보기인가요? 여러분은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작은 보기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How to extend the calc notation using new trans instances. 트랜스라고 하는 추이성 유형 클래스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런 클래스 유형 클래스의 새로운 인스턴스, 새로운 사례를 이용해서 계산 표기법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다음 보기가 보여준대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아래의 보기를 보니까 이 나눈다, 나누어 떨어지다라고 하는 관계를 새로 추가한 것 같습니다. 계산 증명 안에서 나누어 떨어지다라는 이항 관계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증명하고 근데 정리 증명이 있다기보단 정의를 해야 했던 거네요. 일단 연산을 정의했습니다. device라고 하는 보니까 이항 수러를 만든 거예요. 이항 수러가 있는데 이항 수러라는 말 써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항 관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항 수러가 아니라 이항 관계. device라고 하는 이항 관계를 정의했는데 그게 뭔지 보니까요. y는 x의 몇 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직 존재 정량어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등장해요. 그래서 이 교재 내용 구성에서는 좀 이런 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존재하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k 곱하기 x가 y와 같다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y는 x의 어떤 자연수 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배인지 두 배인지 세 배인지 네 배인지는 모르지만 또는 0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 배인 거예요. y가 x의 몇 배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y는 x로 나눌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약간 좀 이제 x나 y가 0인 경우를 생각하면 그게 조금 정의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경우는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y가 6이고 x가 2라고 생각해 볼게요.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럼 6은 2의 3배죠. 그러면 k에 해당하는 값은 3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의 3배가 6이니까. 그러면 y는 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은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6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란 뜻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다, 나머지 같은 개념은 이건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웁니다. 아마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초등학생 시절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데 아마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device trans, 이거는 추이성에 대한 증명이겠죠. 보니까 XY가 나누어 떨어짐 관계를 갖고 YZ도 그런 관계를 가질 때 XZ 또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 증명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 지금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존재 정량어의 추론 규칙을 제가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let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정량어에 대한 추론 규칙을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설할게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k와 x 모두 자연수인데요. kx는 x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k는 자연수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죠. 왜냐하면 kx는 x의 k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스턴스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이름은 린이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름을 왜 안 쓰냐면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트랜스 디바이스 디바이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이긴 한데 린이 이런 유형들은 좀 특수하게 이제 취급을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이 아니라 특수한 기능을 가진 채로 이런 유형 클래스를 다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적어도 그냥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어떤 유형이에요. 이게 무슨 유형이고 왜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가 3번이나 나오는지는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뭐 나중에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자, 트랜스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의 항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수 중에서 트랜스라는 이름의 인수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린의 구문상의 얘기고 실제로는 뭐냐면 device trans 즉 디바이스라고 하는 나누어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항 관계가 추이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 증명은 나누어 떨어짐 관계가 추이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형 클래스의 사례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보니까 뭐 보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보기에서 계산 증명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계산 증명 안에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항 관계가 등장해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같네요. 좋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y는 x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y는 z랑 같죠? 그 다음에 z는 2 곱하기 z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잠깐만요. 말을 잘못했어요. 2 곱하기 z는 z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죠? 2 곱하기 z는 z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한가 봅니다. 뭐 이거는 그러려니 할게요. 이게 왜 되는지 생각해 보면 y는 x의 몇 배이잖아요. 근데 y는 z랑 같아요. 그럼 사실상 z는 x의 몇 배인 겁니다. 근데 z의 2배는 2z랑 같죠. 그러니까 2z는
z의 2배죠. 따라서 x를 몇 배 하면 x의 몇 배는 이 z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z는 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나누어 떨어짐 이항 관계에 표기법, 기호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device라고 하는 관계 이름을 직접 사용할 필요 없이 이것에 어, 두 항 사이에 들어가는 기호를 쓴 거예요. 그게 지금 세로 막대기 기호인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증명은 다음과 같이 다시 써도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수학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내용은 좀, 좀 제가 최대한 설명하려고는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해 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아마 유튜브나 치지직 채널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소스헛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이메일 목록이 있습니다. 그 이메일 목록 전용의 메일 주소가 또 있어요. 그 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제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The example above also makes it clear that you can you can use calc even if you do not have an infix notation for your relation. infix는 가운데 쓰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이 표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떤 두 항 사이에 들어가는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산자가 두 항 사이에 있는 거, 앞이 아니라 뒤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 그것을 사이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한 관계의 사이 표기법이 없어도 계산 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위의 보기에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그 수직 바는 유니코드 기호라는 점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ASCII 문자의 세로 막대기가 아닌 겁니다. We use Unicode to make sure we do not overload the ASCII vertical bar used in the match with expression.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둘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약간 보여요. 저는 지금 제 모니터로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근데 솔직히 이걸 코드 작성할 때는 구별이 안 가겠죠. 구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컴퓨터는 유니코드 세로 막대기랑 아스키 세로 막대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당연히 아니까 그 둘은 섞어 쓸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스키 세로 막대기는 뭐 나중에 배우는 아니다. 매치 위드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 안 배웠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식을 쓸 때 그 세로 막대기가 또 쓰입니다. 아스키 버전. 거의 다 읽었으니까 세 문단만 읽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48분 됐는데요. 1시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With calc, we can write the proof in the last section in a more natural and perspicuous. 이 단어 또 등장했는데 perspicuous way, 명쾌한 방식으로 라고 번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perspicuous, 명표가 아니라 명료한, 명료한. 지난 절에 나온 증명을 더 자연스럽고 명료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대요. 계산 증명을 해서요. 그쵸? 저번에 좀 많이 복잡한 증명을 해야 했었는데 우리의 증명 목표는 이와 같은 등식이고 그 좌변은 x 더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증명 단계에서의 등호는 한참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왼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 식을 좀 다르게 써볼 것 같은데 아래도 나와 있네요.
The alternative calc notation is worth considering here. When the first expression is taking this much space, using underscore in the first relation naturally aligns all relations. 첫 번째 식은, 즉 증명 목표의 좌변에 해당하는 식은 칼크 오른쪽에 쓰고 그 다음에 밑줄표를 연이어서 쓰는 거죠. 이게 좀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은 이 첫 번째 밑줄이랑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 증명 과정은 뭐 더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잠깐 볼까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 x 그 다음에 x 더하기 y y랑 y를 합한 것과 같다. 이것은 곱하기 덧셈 규칙에 의해서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은 곱하기 덧셈으로 지금 이 식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왼쪽 분배 법칙이었는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뭘 애드는 왼쪽 분배 법칙. 뭘 애드는 왼쪽 분배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왼쪽이고 아닌지 자꾸 헷갈려 하는데 예, 이게 왼쪽 분배 법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분배 법칙을 두 번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net add 뭘 다음에 인수를 이 add 뭘이라고 하는 정리 뒤에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x 더하기 y 곱하기 x를 알아서 이렇게 전개해 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도 알아서 전개를 해준 줄 알았는데 전개를 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제작성기는 한 번만 식을 바꿔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write add 뭐를 한 번 더 썼죠. 마지막으로 이 왼쪽 화살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지는 곧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랑 아래에 나와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은 xx랑 yx를 더하는 걸 먼저 하는 거고요. 위의 경우에는요. 그렇다고 볼 수 있나? 위의 경우에도 xx랑 yx를 더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xx, yx를 xy랑 더하는 걸 아래식에서는 먼저 해요. 근데 위에서는 xx 더하기 yx를 xy랑 더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항을 뒤에 있는 두 항과 더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덧셈의 자연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에 의해서 위와 아래에 나와 있는 식이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왼쪽 화살표가 왜 필요하냐면 이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의 등식 있잖아요. 결합 법칙을 서술하는 등식의 좌변을 잠시만요.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변을 좌변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방향 화살표를 첨가한 겁니다. 이것은 이런 유니코드 기호를 입력하려면 역 빗금 그 다음에 L을 써주시면 돼요. If brevity is what we are after, both rewrite and sim can do the job on their own. 그냥 한 줄짜리 증명을 하고 싶으면 뭐 다시 쓰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단순화하기를 써도 되는데 둘의 차이는 net add 뭐를 제작성기에서는 두 번 써야 했지만 단순화하기에서는 한 번만 써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는 왼쪽 화살표를 써야 했지만 아래에서는 안 써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왼쪽 화살표를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 법칙은 이와 같이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nmk에 대하여 n 더하기 m 더하기 k는 즉 n과 m을 먼저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과 k를 먼저 더한 다음의 최종 계산 결과와 이전의 계산 결과는 둘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주어져 있는 등식에서는 괄호가 오른쪽에 쳐져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부터 먼저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시만요. 오류 메시지를 좀 더 봐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서술하는 정리 진술에서 등식의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5번 줄에 있는 식은 괄호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n 더하기 괄호 m 더하기 k 괄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n은 지금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xx 더하기 yx에 해당하고 m은 xy, 그다음에 k는 yy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번 줄에 나와 있는 식이랑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의 우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mk에 해당하는 변수가 뭔지를 린이 알아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괄호가 어디에 먼저 쳐져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성이라고 하는 게 결합 법칙에 대한 저 등식, 결합 법칙을 서술하는 저 등식의 우변을 좌변으로 바꿀지 아니면 좌변을 우변으로 바꿀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변을 좌변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괄호가 뒤에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옆비금 치고 L을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서 드디어 계산 증명에 대한 해설 영상도 끝이 났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존재 정량어를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글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존재 정량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은 뭐냐면 증명 언어에 대한 뭐 추가적인 설명이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 가진 다음 해설 영상에서 제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해설 영상은 사장 아니라 사장 해설 영상은 아마 한 편으로 끝나거나 두 편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푸셔야 하고요. 자, 제 해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